2007년, 8년 공급 없고 2009년까지 없었거든요. 10년, 11년 계속 없었어요. 계속 없으니까 그 금융 위기도 거의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신수요자의 어떤 주거 부족이 그걸 커버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거든요. 줄게 되게 되면은 신축으로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우리가 가격을 팔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도권은 지금 시점은 제가 볼 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 시점을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많이 떨어진 거 있죠. 30% 떨어진 거 이런 건 지금 시점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했잖아요. 고점 21년 말이나 20. 네, 고점 대비 낮게 나오는 부산가가 낮게 나오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도 많이 반등한 거 있죠. 그런 건 저는 좀 비추해요. 좀 비춥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렇고요. 시점은 애매하고 가격은 싼 거는 해도 된다. 그 지방은요. 시점도 좋고 가격도 좋아요. 그 지방은 지금 실수요자들은 마음 놓고 하셔야 돼요. 마음 놓고 저는 된다. 설령 원래 만약에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하락이 나온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4년보다는 25년부터 26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재고주택보다는 분양권이 좋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좋기 때문에 분양권 입주가 많이 남은 걸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수요가 만들어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제 잘못 선택하고 변수가 들어온다 해도 이 공급이 누적되게 되면은 상승률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지방시장에 2007년, 8년, 9년에 부산 시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부산이 2007년, 8년부터 이제 2007년부터 공급이 적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우리 금융위기 갔죠. 근데 지방은 올랐어요. 2007년, 8년 공급 없고 2009년까지 없었거든요. 10년, 11년 계속 없었어요. 계속 없으니까 그 금융위기도 거의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우리가 길게 보게 되면은 신수요자의 어떤 주거 부족이 그걸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아마 그 시장에 별로 그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지만은 뒤로 갈수록 그런 어떤 신수요자 힘에 의해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 2008년, 9년, 10년 같은 그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과거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때는 2008년 금리 떨어졌고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요가 만들어진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빠르게 올랐고 지금은 저는 느리다 보는 거예요. 차이를. 그 차이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천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인천은 시장이 움직일 때 인천 자체로도 움직이고요. 묶어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수도권에서 선택지가 제일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장이기 때문에 상급지 시장이 아니거든요. 인천 안에서는 상급지가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는요. 인천, 경기도, 서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자체 시장으로도 돌아가요. 자체 공급량이 많으면 시장이 나빠져요. 근데 전체 공급량 나빠도 나빠져요. 두 개로 나빠져요? 두 개 나빠져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분석 계곡이 되게 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한 2만 세대에서 19,000에서 2만 세대 정도의 수요는 존재하거든요. 이게 누적되면 한 6만 되잖아요. 누적 공급에 6만이 넣게 되면 시장에 하락이 몇 번 왔었어요. 이 하락이 끝나고 뒤에 보게 되면 수도권이 상승하면 또 같이 상승해요. 혼재돼 있어요. 그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그 분석이 어려워요. 그런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요. 그래서 인천이 우리가 투자나 우리 접근할 때 수도권 전체를 보고 아니면 인천 한 개를 보고 두 개가 같이 공급했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선택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수도권 전체 시장이 지금 이제 끝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 단독으로 올라가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시점은 안 좋고요. 가격이 싼 것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예, 인천 같이 보시면 돼요. 예, 따라 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인천 독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판단이 미스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몸으로 가다가 네. 따로도 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대신에 가격이 싸다면 우리가 인천이 늘 우리 수도권의 하반기에 제일 마지막에 크게 오르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네. 뒤에 왜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이 막 오르는데 경기도 막 오르면은 상대도 싸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확 오른다고요. 그러다가 또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보게 돼 하반기 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시점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가격을 보고 들어가시라 꼭 하시고 싶다면은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신축이 좋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신축이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축은 과거에 분양한 거예요. 네. 그 분양가가 과거에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양가는 앞으로 높게 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놓던 신축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지금 지방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데 과거의 분양가는 좀 낮았거든요. 네. 그 신축 효과 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거든요. 네. 줄게 되게 되면은 신축으로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지방 여기 서울 수도권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네. 지방의 구축에는 지금 젊은 분들 안 살아요. 네. 젊은 세대에 잘 안 보여요. 신축에 우리 애기들을 볼 수가 없어요. 구축에는 다 신축으로 와 있다. 조금 외곽에 멀리 있더라도 이런 차가 다 있잖아요. 다 신축에 산다고요. 그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서울은 아직도 아파트가 부족하고 이제 구축도 경쟁력이 있지만은 경기도나 우리가 이제 더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구축보다는 신축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래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신축이 더 좋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애매하죠. 물론 지금 상급지가 그 하급지보다 더 올랐어요. 더 많은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매도가 잘 안 돼요. 네. 매도하고 가야 되는데 또 매도가 되게 되면은 또 상급지 또 오르거든요. 네. 실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되게 좋은데 실제 내가 실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지역 가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지역은 벌써 많이 올랐고 내 건 안 팔리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내게 이제 팔고 내 자금력이 있다면은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잘 힘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렵죠. 내가 그 단지에서 최고 싸게 내놔야 팔립니다. 그 눈에 가시가 보일 정도로 싸게 내야 팔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한테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 있죠. 네. 매물보다 더 사야지 사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팔려요. 근데 그거 팔리면 시장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락했다 나오죠. 예, 하락했다 나옵니다. 근데 가보면 그 물은 급매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우리가 가격을 팔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가장 싸게 내놔야 됩니다. 안 팔려요. 정말 팔고자 할 때는 네. 최저가로 해야 예, 그 단지에서 그 단지. 예, 가장 싸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역전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역전세 문제에 작년 4분기하고 올 1분기에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네. 자금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연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물건이 있다면은 저는 그걸 어떻게 이제 넘기는 방향이 좋겠고요. 아니면은 매도를 통해서 위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힘든 시기가 요 1, 4분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선택하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예,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세 맞추기도 힘든데 지금 매수한다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뭐 그래서 요 위기를 넘기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저 어제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중과세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이제 이제 폐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이제 되면은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정책이 나왔잖아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것들을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물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곳들이 일어난 곳들이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빌라, OP 이런 것들은 원래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야 돼야 되거든요. 월세로 가지 않고 전세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주거 형태에서 나오거든요. 방금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사게 만들면은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거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를 넣어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지방은 뭐 했죠 지금 했는데 서울 수도권은 공급을 열려야 되죠 오히려 그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길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맞지만은 길게 보면 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면은 수요자들이 하단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피나 빌라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없으니까 그 자금력이 부족한 분도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전세 수요가 생기면은 투자자가 생긴다고요. 그런 물건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원래는 투자자도 자금이 없고 실수요자도 자금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월세를 안 가려고 하죠. 투자자도 안 가려고 하고 실수요자도 안 가려고 해요. 그 월세 가야 돼요 원래는요. 정부가 전세금 대출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물건들 월세에 가야지 시장이 건전하게 가거든요.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수요가 하단을 내려가면서 걔가 일시적으로 올라요. 오른데 아파트 공급 많아버리게 되면은 아파트를 또 수요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방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지방에는 OP 이런 것들을 전혀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 잘 안 되고요. 분양돼도 수익 잘 못 내요. 진짜 특수한 지역 말고는 수익 낼 수 없고요. 빌라는 아예 공급을 못 해요. 사준사는 없으니까. 그 정도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우리 인구 준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주거 수요가 약한 상품들은 점점 수요가 없을 거예요. 그 지방에는 벌써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제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이런 주거 형태들은 외곽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뭐 공급에 의해서 해결책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올라가는 지역이 굉장히 작아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지역만 올라가고 그런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는 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인데 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돈이 없는 분들이 자꾸 확률 낮은 데 자꾸 들어가네요. 돈이 없을수록 확률 높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돈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우리가 임대를 하면 돼요. 좋은 기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참고 시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자금력 없는 분들은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시점을 찾아야 들어가는 거지 어떤 상품을 잘못 찾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서울 수도권은 좀 다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지역은 그런 상품에 대해서.